자, 오늘은 유리수의 곱셈이에요. 자, 곱셈하고 나눗셈은,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은 두 개 단원을 따로따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곱셈 해서 분배 법칙까지만 먼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 하고 전체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이제 사칙 연산이 다 섞여 있는 그걸 맨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정수 유리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자화식 가장 중요한 단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일단 유리수 곱셈 할 거예요. 그래서 곱셈도 마찬가지죠. 부호가 같은 수는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 부호가 다른 수는 곱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 곱하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호가 같은 수는 곱해서 플러스, 부호가 다른 수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양수 계산은 다 아는 거니까 음수가 두 개 곱해지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음수가 두 개 곱해지면 플러스가 된다.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죠? 그래서 0하고 곱하면 다 0이 된다. 이죠? 1 곱하면 자기 자신 된다.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곱셈 할 때 부호가 다를 때 마이너스가 된다. 부호가 다를 때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거예요. 부호가 다른 거 곱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마찬가지로 곱셈에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다 곱셈만 나와 있으면 아까 덧셈 하는 것처럼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용해서 좀 편하게 계산해도 상관없다. 계산하는 순서를 바꿔놓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거 먼저 곱할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곱해주면 된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곱하기 하는데 분수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분수 나와 있는데 약분되는 걸 먼저 곱하든가 아니면 분수끼리 먼저 곱하든가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곱해주면 돼요. 그거는 크게 상관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곱셈에 여러 가지 곱하기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두 개 순서 바꿔서 교환 법칙이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곱셈. 앞에 거 먼저 곱해야 되는데 뒤에 거 먼저 이렇게 곱해주는 거 결합 법칙이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조금 편하다 뭐 이런 거죠.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곱해주면 된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이용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이상의 수가 있으면, 숫자가 많이 있으면 음수의 개수를 따져준다. 양수의 개수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음수가 짝수개면 플러스고 홀수개면 마이너스다. 아까 음수 곱하기 음수하면 플러스 된다 그랬죠? 그것처럼 음수가 짝수개 있을 때는 두 개씩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머지 이제 홀수개일 때만 마이너스다. 그래서 부호는 절대 틀리면 안 돼. 부호 때문에 틀리면 억울할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이제 실수라고 우기겠지. 실수 아니에요. 그래서 틀리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부호 먼저 결정을 해주세요. 부호 먼저 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세 수가 있으면 음수. 그래서 음수다 하고 나머지 숫자만 곱해주면 되고요. 얘도 계산하는 순서 상관없으니까 얘랑 먼저 이렇게 약분하고 그래서 5구나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알겠죠? 계산하는 순서는 상관없다.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자, 첫 번째 단원에서 우리 거듭 제곱했죠? 거듭해서 곱하는 거. a의 n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죠? 요 밑에 있는 수를 미수라 그랬죠? 미수. 요 위에 있는 요거를 지수라 그랬죠? 기억나죠? a를 몇 개 곱했는지 이런 거예요. 그죠? 알겠죠? 자, 그래서 거듭 제곱하는데 음수를 곱하면 양수는 상관없어요. 그죠? 몇 번 곱하든지 다 풀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음수는 그 몇 번 곱하는지 지수죠. 몇 번 곱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양수, 음수, 부호가 결정된다. 아까 얘기했죠. 음수는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주의할 거, 요거를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차이.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음수를 두 번 곱하니까 플러스 9가 된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제곱이 3에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3을 두 번 곱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지. 무슨지 알겠죠? 지수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수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만 두 번 곱하는 거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수를 두 번 곱하는 거고 알겠죠? 그 차이를 반드시 구별해 주시고요. 그 차이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죠. 문자에 익숙해져야 된다. 학년이 올라가는 기준이 문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에 익숙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문자가 많이 나올 거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자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문자 계산하는데 익숙해져야 된다. 자, 다음 볼까요?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인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곱하는 게 분배 법칙이죠. 곱해서 분배해서 곱해주는 거지. 말 그대로 분배해서 곱해주는 건데 자, 분배 법칙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36을 3분의 1하고 곱하고 36을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곱하고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주는 거니까 그죠? 곱해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무슨 얘기다?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알겠죠? 분배 법칙이 어려운 거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분배 법칙은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는데 요거를 요렇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거. 요것도 분배 법칙이야. 어쨌든 요런 분배 법칙을 익숙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요렇게 분배 법칙 하는 게 인수분해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책에 다시 나오고 고등학교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의 제일 첫 번째 공식이 이렇게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하는 거다. 거꾸로라기보다 그 거꾸로 하는 것도 분배 법칙이다. 분배 법칙 하는 게 인수분해 첫 번째 공식이다.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분배 법칙 거꾸로 하는 게 조금 까다로우니까 그거만 조심해 주면 될 거예요. 자, 더하기 할게요. 음수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고요. 15하고 3분의 2 약분하는 거 알죠? 3, 5, 15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식으로. 음수 곱하니까 플러스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약분해서 14 약분해서 2 되고요. 5 약분하면 2 되고요. 그래서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약분하는 건 다 알죠? 자, 얘는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한 거야? 요 두 개를 바꿔 쓴 거야. 이죠? 두 개 바꿔 쓰니까 곱셈의 교환 법칙이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계산 안 하고 뒤에 거 먼저 곱해라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얘는 결합 법칙이다. 알겠죠? 뒤에 거 먼저 곱했어. 이죠? 양수, 음수 곱했으니까 음수가 될 거고요. 약분해서 1 된다. 음수 곱하기 음수는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5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어떻게 한다? 실제로는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음수가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계산은 순서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얘랑 약분해서 다 1이니까 답이 5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지 실제로는. 알겠죠? 자, 다음 볼까요? 마이너스 1을 5번 곱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3을 2번 곱하면 얘가 플러스 9고요. 앞에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마이너스 9예요. 요거 조심해 주세요. 맞는 말이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3번 곱해서 마이너스 즉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다.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요. 이제 마이너스 2번 곱하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죠? 마이너스 2 5번 곱하면 얼마죠? 32인가요?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죠. 3번 곱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3번 곱해서 8분의 1.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 하니까 플러스 되고요. 약분하면 4다 이런 식으로.
자, 부호 결정하는 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부호 결정할 때 특히 지수 있을 때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부호만 안 틀리면 특별히 뭐 틀릴 만한 문제는 없어요. 이것도 부호 문제죠. 그래서 부호를 잘 결정을 해 주세요. 알겠죠? 자, 마이너스 1을 6번 곱하니까 플러스 1이다. 플러스 안 쓸게요.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니까 얘가 플러스 1이고 앞에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에 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음수 두 개 겹치면 플러스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다. 마이너스 1을 7번 곱해서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도 플러스 1 됩니다. 이런 거죠. 얘는 요게 겹쳐서 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5번 곱하든 100번 곱하든 플러스 1은 100번 곱해도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죠. 조심해야 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숫자 계산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서술형 아니면 안 나오겠지. 15랑 100이랑 다 곱하기 할 수 있잖아. 곱하면 답이 나올 텐데 요렇게 102를 100 더하기 2로 쪼개서 알겠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분배 법칙이죠. 마이너스 15랑 100이랑 곱하고 또 마이너스 15랑 2랑 곱하고 알겠죠? 그래서 100 곱하면 동그라미 2개 붙이는 거잖아. 1500이고요. 15에다 2 곱하면 30이고요. 더해서 마이너스 153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100이랑 15랑 그냥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냥 곱해서 1530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죠?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결정하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술형 아니면 안 나오죠. 그냥 곱하기 하면 다 맞을 거 아니야. 부호만 안 틀리면이죠. 그래서 서술형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서술형일 때 중요한 거는 밑에 거예요. 밑에 거.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마이너스 0.8이 두 번 곱해진 거죠. 얘를 한 번에서 0.8을 분배해서 곱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0.8이 여기 들어가는 거다. 맨 앞에 곱한 거는 45. 두 개 더하니까 100. 이죠? 더하기 먼저 하는 거죠. 괄호에 있으니까. 100 곱해서 마이너스 음수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80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런 거예요. 서술형만 아니면 그냥 곱하고 곱한 다음에 더해도 상관이 없다. 알겠죠? 중요한 문제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곱해진수 마이너스 0.8이 두 번 곱해지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분배 법칙 해서 요게 나온 거다. 요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좀 까다로우니까 좀 신경 써주세요. 자, 마찬가지예요. 분배 법칙이죠. 얘는 알고 보면 더 쉬운데 의외로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얘도 잘 기억해 두자고요. A 곱하기 B, A 곱하기 C 이게 분배 법칙이야. 근데 A 곱하기 B가 얼마야? 8이야. A 곱하기 C가 얼마야? 4야. 8하고 4 더해서 답이 12야.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의외로 이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분배 법칙 알면 그렇게 까다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분배 법칙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자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분배 법칙 문제하고 좀 아까 했던 분배 법칙 이렇게 거꾸로 묶어주는 거 하고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고 그 문제들은 다음에 RPM 할 때, 그 다음에 뒤에 종합 문제 풀 때 몇 문제 더 나올 테니까 다시 복습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